연준의 스탠스가 최근에 바뀌기 시작한 다음 10년 채권금리가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1.84를 이미 넘어간 상태이고 52주 전고점도 이미 돌파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유가 가격도 코로나 케이스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환경에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미 전고점 레벨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 지금 거의 85불인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큰손들이 오늘 최근에 계속 사고 있는 주식들을 여러분들께 섹터별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들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대표적인 은행주를 큰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매수한 주식이 최근에 웰스파고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설명을 해드리면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런 다운 트렌드 채널에서 큰 갭 상승으로 브레이크아웃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주식이 실적 발표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펀더멘털 설명을 해드리면요. 최근 4쿼터다 어닝 인크리즈가 있는 상태이고 최근 쿼터에 특히 매출 성장률이 돋보였죠. 10%가 올라갔고 전체적인 펀드 성장률도 재작년 9월부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꾸준히 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주식입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인데요. 전체적으로 브레이크아웃은 없었지만 지금 보시면 꾸준히 천천히 우상향하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점 레벨과 고점 레벨이 전체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안전한 은행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내일 이 주식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펀더멘털로 봤을 때 이 주식도 여전히 최근 3쿼터 동안 어닝 인크리스가 좋았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이다가 11%인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펀드 성장률도 비슷해요. 웰스파고랑 전체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만 나쁘지 않으면 전혀 큰 리스크가 없고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천천히 이 주식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주를 이어서 Financial Payment System 관련 주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매서카드랑 글로벌 페이먼트 잉크가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매서카드 차트를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런 하락 밴드에서 어느 정도 돌파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지금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10, 20, 50, 100 이동 평균이 지금 다 알맞게 라인업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사인으로 보시면 되고 바로 펀더멘털 분석을 해드리면요. 매서카드는 굉장히 우상향 잘 하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오랫동안 횡보했죠.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을 브레이크아웃 하게 되면 꾸준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두 분기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리고 올해랑 내년에 거의 30%의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면 오히려 득을 보는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도 괜찮은 레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펀드 성장률도 재작년 3월부터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적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주식인 거죠. 자, 다음은 GPN 주식인데요. 일단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이 주식도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이 주식의 장점 중 하나가 펀드 성장률이 지난 9월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내려갔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메이크업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의 장점은 PE가 지금 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년 PE 레인지를 봤을 때 15에서 34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저평가돼 있고요. 적당한 성장률도 있으면서 트랙 레코드도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랑 어울리는 주식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은행주도 한번 봐볼 텐데요. 여기서 좋은 주식은 저는 PNC랑 TFC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PNC부터 분석해드리면요. 이 하락 채널에서 최근에 꾸준히 잘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큰손들이 확실히 매수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는 갭 상승도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펀더멘털 분석을 해드리면요. P가 16이라서 조금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EPS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최근 5쿼터 동안 EPS 성장률이 있죠.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최근에 좋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펀드 성장률도 좋기 때문에 올해 꾸준히 더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TFC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리저널 뱅크에 있는 주식인데 이 주식은 사실 매출 성장률이 전에 더 좋다가 최근에 약간 마이너스인 걸 보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주식의 장점은 일단 배당률이 조금 더 좋고요. 발류에이션이 조금 더 낮습니다. 보시면 PE도 13이고 배당률도 2.8%이죠. 그 대신 펀드 성장률을 그 전 주식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TFC 같고요. 조금 더 리스크가 있고 성장률이 더 좋은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저는 PNC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섹터 주식들을 한번 봐볼 텐데요. 저는 이 섹터가 계속 잘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제일 좋은 주식들이 타이완 세미컨덕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플라이 매트리얼스 아니면 램 리서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타이완 세미컨덕터 분석을 해드리면 이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그 박스권을 돌파한 걸 딱 보실 수 있고 아주 긴 컵을 지금 만든 상태이죠. 그리고 최근에 큰 손들이 많이 매수해서 거래량도 크게 들어온 걸 딱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좋은 점이 이 저점 레벨을 지탱해줬고 이 첫 번째 브레이크아웃이 갭 상승으로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만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펀더멘털 분석을 해드리면요.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PE가 지금 조금 높습니다. 5년 레인지가 14에서 39였는데 34라서 지금 조금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EPS 성장률이 20%밖에 안 됐는데 가이던스를 올려서 지금 31%까지 내년에 예상하는 상태입니다. 배당률도 적당히 있고 시총까지 큰데다가 펀드 성장률도 계속 꾸준하고 그리고 트랙 레코드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천천히 더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번 봐볼 텐데요. 보시면 이 주식도 큰 컵을 만든 상태이죠. 중간중간에 어큐뮬레이션도 있었던 게 굉장히 좋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컵을 뚫고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이 왜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면요. 일단 100%씩 최근에 EPS 성장률이 있었고 30%의 매출 성장률도 지금 4쿼터 연속 있었죠. 거기다 PE가 겨우 13이라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작고요. 성장률도 좋으면서 발류에이션도 낮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요. 이상하게 펀드 성장률이 지난 2쿼터 동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끔씩 이 펀드 성장률은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플라이 매트리얼즈랑 램 리서치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플라이 매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줬죠. 근데 이 박스권이 최근에 브레이크아웃 됐고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걸 딱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주식이 이런 저점 레벨에 내려오게 되면은 매수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램 리서치도 같은 반도체 장비 섹터라서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주식은 이 장기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살짝 밑으로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결국 이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다시 내려가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전체적으로 이 주식도 딱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지선 레벨에 내려오게 되면 저는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4개의 섹터와 10개의 주식들을 일단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자동차 주식과 전기차 주식도 최고의 주식들만 골라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밖에도 최근에 인더스트리얼 관련 주식과 트랜스포트 관련 주식도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섹터에서도 좋은 주식을 찾아볼 거고 또 에로스페이스랑 컨택트 주식도 최근에 잘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성장 주식도 저는 지금 환경에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섹터들을 다 설명해 드리고 보여드렸는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요, 인플레이션 수혜 섹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빅스가 높고 시장의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태이니까요, 다른 때보다 조금씩 보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이 최근에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허키시하게. 여러분들,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됐듯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지금 환경에서 변화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에서는 조금 더 금리 올라가는 환경의 수혜주인 섹터와 인플레이션 수혜 섹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성장주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프로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5개의 섹터의 최고의 주식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